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송배전공학 4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로 따지면 4장 송전선로와 코로나에 대한 문제죠. 자, 전체 7개 문제를 엄선해 봤습니다. 매우 좋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예제 4.2에 대한 문제인데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문제 보면 삼상 1회선에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그중 두 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필요로 하는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1.78mH였고 다음에 3선을 일괄해서 대지를 기울여 하는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1.57mH였다. 이 실제값으로부터 송전선로의 대지를 기울여 하는 한 선당의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및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건 문제는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지만 대지를 기울여하는 2선을 대지를 기울여 하는 인덕턴스, 3선을 기울여 하는 인덕턴스, 이 개념을 모르면 풀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꼭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101회 1교시 문제죠. 자, 삼상 유례선 송전선로의 상간거리가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다음에 추가했습니다. 제가 일단 작용 인덕턴스 중에 내부 인덕턴스와 외부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의 비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모범 답안으로 쓸만한 답안지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번을 설명할 내용은 이번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풀이 그 후반부에 여러분들 그 답이 나온 것을 몇 가지로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인덕턴스 종류 3가지 되어요. 설명하시오. 10점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여러분들 답안지가 훌륭했고 또 지난 학기에도 아주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종류 3가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대지를 기울여 하는 자기 인덕턴스, 그 다음에 대지를 기울여 하는 상호 인덕턴스, 이 두 가지의 합인 작용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때 대지를 기울여 하는 이 단어를 빼도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두 가지 합인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학기 답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10번입니다. 이건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우리 학원 수강생들은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선의 인덕턴스 일반식을 간단히 유도 후에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모범답안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1회 1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송전선로에서의 연가 영어로 뭡니까? 트랜포지션입니다. 이 영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가의 목적을 설명하시고 표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연가의 목적, 이건 너무 단순하니까 한 5점짜리로 보고 이제 제 뒤에다가 제가 이제 표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추가로 넣습니다. 추가 예상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이죠. 이것도 역시 예상 문제입니다. 자, 실효 저항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직류, 교류, 인가시 저항값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실효 저항의 개념이 뭐죠? 우리 실제로 뭡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표현되죠. 그렇지만 이 저항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왜 더 커진다고 했습니까? 교류하고 직류의 차이인 교류에서만 나타나는 표피 효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연입 유리에 의해서 또 저항이 또 실제로 증가하고 또 온도에 의해서도 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3가지 팩터들을 감안을 한 것을 이제 실효 저항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직류교류 인가시 저항값의 차이, 이건 왜 난다고 그랬죠? 예, 표피 효과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는 상당히 고단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잘 숙지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 13번은 이제 112회 1교시 나왔던 거죠. 연선의 연입률, 피치 레이셔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잘 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 10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들 답안지 중에 아주 우수하게 작성을 잘한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의 인덕턴스의 일반식이죠. 예. 이 도선 인덕턴스의 일반식을 통해서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0.05, 0.460, log 10의 r분의 d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반드시 일반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덕턴스 일반식이 나오려고 하면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1번 n개의 도체 중에서 도체 1에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되는 전체 쇄교 자속수 파이 1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 1은 8파이분의 미우 i 이건 뭡니까? 도체 내부에 전류가 흘렀을 때 도체 내부에서 쇄교되는 자속수, 그 다음에 2파이분의 미우 i1 ln r1분의 s1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도체 외부에서 쇄교되는 자속수 이렇게 되는 얘기고, 나머지 이것들은 뭡니까? i2가 흘렀을 때 도체 1과 쇄교되는 자속수,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n번째의 도체 전류가 흘렀을 때 1번 도체와 쇄교되는 자속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체 내부 자속수, 도체 외부 자속수,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상호 쇄교되는 자속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딱 정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자세히 쭉 이렇게 풀어서 해 주셨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요 S1, S2, SN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I1, I2, IN 이것은 뭡니까? 키로 법칙에 의해서 제로다, 시그마 제로다.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 쇄교 자속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쇄교 자속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전류를 나눠주면 바로 인덕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나오고 그 시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우 값을 집어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n, 그죠? 자연 녹으로 뭘로 바꿨습니까? 상형 녹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 식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요 식이. 그래서 인덕턴스의 일반식은 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식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턴스의 일반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일선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 값, 두 번째 2선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 값, 그 다음에 3선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 값, 이걸 다 구하는 것이죠. 왕복 이도체, 왕로와 기로, 왕로와 기로로 하는 이 도체에서의 인덕턴스 값이 얼마냐. 다섯 번째, 3상 1회선 도체 인덕턴스 값이 얼마냐, 이것을 구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왕복 2도체, 그 다음에 3상 1회선의 인덕턴스의 값이라고 하는 것, 이 결국 답이 뭐냐면 0.05, 0.4605의 log 10의 r분의 d라고 하는 일반 도체식의 그 인덕턴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도체의 인덕턴스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0.05 플러스 0.460 log 10의 r분의 d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질문 나오면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기술사가 출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죠? 결과물.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 이제 또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반드시 이 도체 일반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문제냐, 이런 형태의 문제냐, 이런 형태의 문제냐, 3선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문제냐, 아니면 2선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문제냐, 1선과 대지를 기로로 하는 문제냐, 아니면 3상 2회선에 대한 문제냐,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이 답이 나온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안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인덕턴스 일반식을 간단히 이동 후에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도선 외부에서의 쇄교 자속수, 당연히 이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도체 내부의 단위 길이당의 자속수, 당연히 8파이분의 미우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니까 전체 총 쇄교되는 도체의 쇄교된 자속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근데 인덕턴스의 이제 일반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위에 설명돼 버리니까 공간이 너무 작죠. 그래서 이 그림도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 조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빼고 어떻게 인덕턴스의 일반식의 이 부분이죠. 예, 자속.
체계도는 전체 자속수를 가지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식을 가지고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분의 답안지를 봤고요. 그다음 기타 이제 또 다른 분들의 또 답안지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곳이 있으니까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안지 중에서 대표적인 오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덕턴스 일반식을 유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일반식에 대해서 암페어의 조여접근의 법칙을 통해서 잘 푸셨죠. 그래서 외부 자속은 E8분의 μi, ln R분의 d. 그 다음에 내부 자속은 8,8분의 μi. 이게 잘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세개 자속수는 그래서 2,8분의 μi, 4분의 1 플러스 ln R분의 d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인덕턴스로 바로 들어와 버렸죠. 이렇게 해서 인덕턴스를 구하면 μ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R분의 D라고 하는 것을 상용록으로 이제 전환시켜주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인덕턴스의 일반식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 도체 외부의 인덕턴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도체끼리의 상호 인덕턴스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상호 인덕턴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 일반식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거죠. 아주 잘 푸셨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답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상 1회선 송전솔로 상관거리가 다를 경우에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고 작용 인덕턴스 중에 내부 인덕턴스와 외부 상호 인덕턴스 합의 비를 계산하시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도선의 인덕턴스 일반식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에서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상관거리가 다를 경우니까 각각을 다 풀어줬죠. 1번, 그러니까 상관거리가 다를 경우에 1번 도체에 대한 인덕턴스, 몇 개 중에, 3개 중에서 2번 도체에 대한 인덕턴스, 3번 도체에 대한 인덕턴스가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각각 도체 인덕턴스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상관거리가 다를 경우 작용 인덕턴스. 그래서 우리 상관거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책에는. 인덕턴스가 없다. 그냥 인덕턴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 더 어떻게 했습니까? 연가를 시켜서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가를 반영한 작용 인덕턴스다. 그럼 연가를 반영했으니까 그러면 연가가 뭐냐? 그래서 연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연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전체 선로를 3의 배수값으로 전체 선로 길이를 나눠서 이렇게 연가 철탑을 두어서 여기 하나 더 둬야 되겠죠? 연가 철탑을 두어서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선로 정수를 평형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평형시켰을 때의 그 성간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등가 거리, 등가 거리. 여기서 이제 기하 평균 거리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요 값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하 평균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아주 잘 푸셨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상 3선식 송전솔 인덕턴스 종류 3가지다.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 그다음 대지기로의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두 개 합인 뭡니까?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기로의 자기 인덕턴스, 그러니까 왕로 따지고 귀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왕로와 귀로 합, 그래서 전체 총 인덕턴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H2라고 하는 등가거리, 그죠? 이 등가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실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실측하는 방법까지 다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그래서 실측을 하게 되면 실제값이 얼마나 2.4 mL/km 나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지기로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사실은 대지기로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값도 여기다 표현을 해줘야 되죠. 왜? 여기도 표현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를 기로라는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당연히 일산과 대지기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또 2선과
대지기로, 또 여기서는 삼성과 대지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과 대지기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0.05, 그 다음에 어떻게 0.4605 로그 10에 D분의 2H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성과 대지기로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에 이제 2배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배가 아니고 여기에 2배가 들어가는 거죠? 예, 2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일성을 대지기로 한 인덕턴스 두 개 합을 해서 이제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실책할 수가 이 값을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책을 하게 되면 1.1 mA/km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개를 합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작용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시 아주 우수한 답안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